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주제네요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명품 소비 1위 나는 왜 반갑게 들리죠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세계 명품 소비 1등을 달성했습니다. 박수! 일단 1등 하면 좋은 거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걸로 1등 하자. 안 좋은 걸로. 가계부채 세계 1등. 노인빈곤이 세계 1등. 이번엔 명품 소비 세계 1등. 이게 좋은 게 아니죠, 여러분. 자, 박수는 치긴 했습니다만.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, 이게? 그만큼 명품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건데, 우리나라는 명품 국가가 아니잖아. 명품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에요. 근데 명품을 많이 쓴다.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정작 명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보다 더 맛있어. 미국보다. 나 이게 별로 좀 안 좋게 들려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. 2022년. 그러니까 작년 이만큼 명품 소비를 많이 했다는 거야.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이 명품을 소비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 명품 소비가 많아진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.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, 젊은 친구들이 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거리에 가보시면 젊은 여자분들이 그런 비싼 명품 백을 메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.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, 사치스럽기 때문에 쉽게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좀 아이러니게 뭐냐면 저 나이 때 돈이 없거든요. 네. 돈이 많지가 않아요. 요즘에 돈 벌기 힘들잖아. 그러면 저 명품 백을 사는 돈 어디서 났을까? 뭐 누가 사줄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할부금 내고 샀겠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명품 소비가 많아진 만큼 각자 주머니 사정은 더 가벼워지고 더 힘들어졌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젊은 나이 때 명품이나 비싼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. 뭐 저걸 가진다고 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직장인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 이 명품 소비가 많아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, 미디어 때문에. 미디어. 특히 명품 소비가 여자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. 보통 명품이 여자들이 더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이 더 좋아해. 남자분들은 보통 명품을 좋아하더라도 이 자동차 같은 것들에, 자동차나 시계에 한정적이잖아. 근데 여자분들은 핸드백, 그리고 옷, 뭐 부츠, 그리고 뭐 귀중품, 액세서리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최근 그 동향을 보면 여자분들이 명품을 쉽게 소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. 근데 저 나이 때 벌이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명품 소비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다.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다.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명품 소비는 많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카드빚, 가계부채는 더 증가했습니다.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부채는 더 증가했어. 하다못해 이제 그 리볼빙으로 쌓인 카드빚이 7조랍니다. 훨씬 더 늘어났어.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명품 소비 1등을 했는데 재작년 대비 무려 24%나 명품을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이 경제가 좋았냐? 뭐가 좋았습니까? 작년에 이제 거품 빠져나오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각종 물가 올라가고 고용시장 안 좋아지고 그거 작년에 겪었던 거 아니에요? 작년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명품을 더 많이 사요. 정말 하려지 않습니까? 보통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어떤 느낌이 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돈 많이 나간 것들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도 소비가 많아졌어요. 이게 과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지표겠습니까?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. 좀 우려가 됩니다. 저렇게 명품 소비 쉽게 했다가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, 만약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각박하게 돌아가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버텨나갈지 본인들이 벌린 거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죠.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 정보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일상생활,
돈 씀씀이를 라이브로 다 볼 수 있게 되었죠.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비교 대상이 자기 주변 가족, 친척이 다였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연예인, 재벌들 삶에 노출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눈높이가 존나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일해서 월 200 내지 300 버는 게 부질없어 보여서 그냥 부모 등골 빨려는 현상이 보입니다. 게다가 요즘 시대는 컨텐츠, 게임, 놀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. 유튜브, 넷플릭스, 아프리카, 뭐 각종 동호회, 그리고 온갖 게임들, 인스타, 폰게임 등등. 이러다 보니 굳이 상사한테 까이면서 힘든 일 하며 인생 설계하기보다 놀고 다 놀고 즐길 건 즐기면서 돈 필요할 때 잠깐 알바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. 즉 세상이 너무 좋아져 일 안 해도 부모 등골, 온갖 지원금, 수당, 복지가 들어오니 당연히 젊은이들이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아도 편하게 꿈꿔랐던 좋은 맛을 포기하고 살기가 어렵기에 갱생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뭐 즐길 거리 많은 거 인정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많은 거 인정해. 근데 그만큼 우리가 책임지는 것도 많아진 거야. 왜냐? 한번 생각해봐. 이런 컨텐츠가 공짜냐고요. 유튜브는 공짜지만 유튜브도 사실 공짜가 아니죠. 엄밀히 말하면 유튜브도 보면 뭐 여러분 슈퍼챗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달에 9,500원씩 내고 돈 나가는 게 있죠. 넷플릭스는 유료고 이런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 중에 돈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. 오히려 이런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더 명백해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인스타 같은 것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비교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인스타가 있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일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몰랐어요. 얘기하기 전까지는요. 말만 듣는 게 다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인스타 때문에 누가 결혼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차를 모는지를 알 수 있어요.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.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더 많아진 거야.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인스타 때문에 연예인들, 특히 미디어가 요즘에 관찰해 연예인들 대상으로 라이프를 많이 보여주잖아요. 애초에 연예인들은 우리랑 삶이 다르잖아요. 레벨이 훨씬 더 높잖아요. 그런 삶을 너무 뭐 여과 없이 다 보여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 아닙니까? 너무 상대가 강하잖아요. 강한 상대와 비교하면서 박탈감 느끼죠. 연예인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? 난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네. 근데 이게 굉장히 독소예요, 독소. 보통 사람들한테.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.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부분을 못 만났잖아. 안 그래요? 저는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?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? 돈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. 서민들이 절대 다수야. 근데 서민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서민입니까? 부모님들이 별로 잘 사지 못하니까. 부모님이 잘 사지 못하니까 물려받을 게 없어. 그리고 내가 능력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버는 돈이 뻔해요. 이 메타인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어떤 인스타나 이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이 메타인지를 굉장히 방해하게 만들어요. 내 밥그릇을 까먹게 만듭니다. 나는 연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인스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살면 안 돼요. 안 되는데 그런 거야. 인스타에 남들도 누리는데 나도 하고 싶다. 남들도 매는 가방 나도 메고 싶다. 저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 나도 타고 싶다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메타인지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. 옛날의 성인이든 지금의 성인이든 간에 현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. 내 능력치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요즘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미디어들은 내 현실을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. 한번 생각해봐.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해서 월 200, 300 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. 왜냐? 대한민국 통계에서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구매의 83%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. 그 중소기업 일하는 벌이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절대 다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. 먹고 살려면. 이 방송을 보는 절대 다수는 서민이에요. 서민. 서민이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. 그러면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갈 수밖에 없고
중소기업에 가서 200, 300 벌어야 됩니다.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라도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200, 300도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굶어 죽는 거죠, 그러면. 미래가 없는 거죠. 아니, 웃긴 게 욕심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자기가 책임지는 거 없으면서 왜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그래?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열심히 한 돈 가지고 소비하겠다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? 근데 일도 안 하면서 소비를 하려고 하잖아.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.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, 여러분.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뭔가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에이, 저렇게 뭐 중소기업 단에서 200, 300 벌어봤자 부자 못 되고 내 집 못 사는데. 아니, 내 집 못 산다고 돈을 안 모아도 되는 것입니까? 여러분들 뭐 부모님 그렇게 잘 사십니까? 여러분 믿을 게 뭐가 있어요? 여러분 몸뚱아리 말고 믿을 게 뭐가 있어?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재정적으로 악화되면 나라에 도와줄 것 같습니까? 누가 도와줍니까?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. 놀고 다 놀고 즐긴 건 즐기면서 돈 필요할 때 잠깐 알바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.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. 이렇게 10년, 20년 살아봐. 그래놓고 막 세상 힘들어지면 대한민국 원망했죠. 원망할 자격도 없어.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. 이거 자체 욕심 아니야? 놀고 놀고 즐기고 즐기면서 알바만 하면 산다.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아니, 뭐 대한민국에서 알바해서 뭐 돈 한 400, 500 줍니까? 아니, 놀고 놀고 즐기고 다 즐기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. 엄청 많이 필요하죠. 여러분 성인대에서 노는 거 다 돈이잖아. 근데 저게 알바하는 걸 메꿀 수가 있냐 말이죠. 그리고 돈은 안 봅니까? 저축은 안 하세요? 미래 자신 있습니까?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보고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?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부동 1등입니다. 우리나라 노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빈곤에 시달려요.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요. 자기 스스로.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안 좋은 나라예요.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청년들은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많아집니다.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이 되면 누구한테 돈 못 받아요. 지금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. 돈이 없으면. 훨씬 더 힘들어. 우리가 지금 이제 어르신이 되면 한 40년 뒤죠. 한 40년 뒤로 예측을 해봅시다. 그러면 지금 노인들보다 배는 많아요. 젊은 사람 훨씬 더 적고.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. 그때 가면 파지도 없을 거예요. 빈병도 없을 거야. 다 죽어가지고. 여러분, 젊을 때만 인생이 있습니까? 나이 들어서 인생이 없어? 우리는요, 젊을 때 인생보다 나이 들었을 때 인생이 훨씬 더 길어요. 못해도 우리가 수명을 한 90년을 잡았을 경우에 젊을 때 인생은 길어봐야 20년이야. 나이 들어서 인생은 40년 넘어요. 어떻게 살 겁니까? 뭘로 버틸 거예요? 나라에 도와준다고? 어떻게 도와줍니까? 나라도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도와주는 거지.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. 나라에 도움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. 안 도와줘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없어 힘들잖아. 그럼 여러분들 그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셔야 됩니다. 세상이 너무 좋아져 일 안 해도 부모 등골 온갖 지어준 수당, 복지가 들어오니 당연히 젊은이들이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. 세상이 뭐가 좋아집니까? 뭐가 좋아져? 그냥 컨텐츠가 많아진 거니 좋아진 게 없어요, 여러분. 좀 편리해진 것 뿐이지 좋아진 게 아닙니다. 한번 생각해봐. 좋은 일자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들어졌고 취업은 점점 더 힘들어졌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요. 오죽하면 공무원 경쟁이 올라가고 있을까? 이게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, 여러분. 그리고 지원금 얼마나 나온다? 그 재난지원금 얼마나 됩니까? 재난지원금 분기별 20원 한 5만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냐 말이야. 그거 한 배달 한 6, 7번 시켜먹으면 돈 다 끝나지 않습니까? 그것도 뭐 현금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 지나가서 돈 다 안 쓰면 날라가잖아요, 여러분. 그 재난지원금 얼마 된다고 뭐 한 2천만 원 줍니까? 그렇게 절대 안 주죠, 나라에서. 아니,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필요성이 못 느끼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. 우리나라에서. 우리나라같이 자원도 없고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. 누구는 일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일을 합니까? 그냥 일을 해야 되죠.
편하게 꿀 빨았던 좋은 맛을 포기하고 살기가 어렵기에 갱 생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. 정말 걱정이 돼.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, 생활 수준이 엄청 높거든요. 자기들의 어떤 경제 능력에 비해서. 젊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많이 따지고 워라밸을 많이 따지잖아요. 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질적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상 뭐 인프라 같은 누리고 살아도 모은 돈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결국 편하게 살고 뭐 인프라 같은 다 누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런 거 다 누리고 살면 돈을 못 모아요. 돈을 못 모으면 미래에 어떻게 살 겁니까? 그리고 그렇게 나이 먹어서 노후 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버틸 거예요? 거기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혼자입니까? 1인 가구 되잖아요. 이 각자적인 사회에서 각자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버틸 겁니까? 인생 긴데. 뭐 젊을 때만 인생이 있습니까? 나이 먹어서 인생이 있는 거야. 우리나라는 근데 나이 먹어서 고용보장 해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. 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. 좀 생각 좀 해보고 사세요. 생각 좀 하고 사세요. 생각 좀. 시야가 너무 좁아.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. 누구는 일을 좋아서 하고 삽니까?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고 좀 미래도 도모하려면 힘들어도 일해야 돼. 그 당연한 거예요. 그런 걸 포기하고 산다? 그럼 미래 없습니다. 10년 뒤, 20년 뒤를 절대 꿈꾸지 마세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